명예훼손으로 얼마나 고소가 많이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쪽 다 상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싸우게 됐을 때 예전에는 그냥 너무 화가 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명예훼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뭐냐,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거냐, 법률 용어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필요한데요. 이 공연성이라는 건 뭐냐, 그 공공연하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말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명예가 실추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본인한테 그냥 명예를 실추시킨 말을 했다라거나 뭐 가족한테 한다거나 이럴 때는 공연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고 그 사람의 명예가 대외적으로 실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성이 있어요. 이 어떤 말을 했을 때 누구에 대해서 한 말인지 두루뭉술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집단에 대해서 그냥 뭐 이런 단체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여기 이 단체가 뭐 엄청 소규모 단체에서 누구 딱딱딱딱 누구인지 아는 정도가 아닌 이상이야 누구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방의 목적이라는 뭐 요건도 필요하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말인가요? 자, 명예훼손이 죄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 흔히 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부르는 이 명예훼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분류가 뭐냐 했을 때 일반적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그것을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시키면서 내가 거짓말로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것까지 알면서 하는 경우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분류는 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신문이나 책 같은 걸로 하는 거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분류로 가는 거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흔히 부르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이제 명예훼손이 있어요. 사이버상으로는 그냥 좀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비방할 목적까지 있어야만 처벌을 한다라고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자, 비방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적극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명예훼손의 고의랑 무슨 차이인가요? 자, 명예훼손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명예훼손의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의 명예가 실추될 것 같긴 한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근데 뭐 어쩌겠어 명예가 실추되든 말든 뭐 그냥 난 말을 해야지 정도도 이제 고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닌 것도 고의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비방의 목적 이라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 명예를 어떻게든 실추시켜야 되겠어. 이 나쁜 자식 너는 정말 사람들한테 욕먹어서 매장당해야 돼. 나락 가야 돼. 이럴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공연성이랑 특정성이 무슨 개념인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러면 특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는 어떤 집단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케이스에서는 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이러이러한 안 좋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케이스가 있거든요. 왜 무죄가 나왔느냐? 특정성이라는 거는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든 뭐 두 사람이든 이런 특정한 누군가에 대해서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정성이 없는 건 뭘까요? 집합, 뭐 집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뭐 변호사들은 다 밥맛 없다. 변호사들은 다 노잼이다. 공부만 해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고 쳐요. 자,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포도를 얘기를 한 건지 뭐 누구 변호사를 얘기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다 밥맛이다. 뭐 노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특정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연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런 걸 말을 하는 건데 그럼 그것만 해당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같이 뭐 밥 먹고 있는데 뭐 우리 회사 누구누구 대리님 뭐 불륜 난 것 같은데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당연히 그건 공연성이 있죠. 누가 봐도 공연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장 동료 한 사람한테 김 과장님 뭐 비밀인데요. 아까 오 대리님이 뭐 불륜이 난 것 같아요. 비밀이니까 꼭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남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공연성이 없는 걸까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비밀을 지키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소문이 퍼져서 이제 오대리님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잖아요. 명예가 실추 안 되는, 공연성이 없는 케이스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걸로 상담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개인톡이나 뭐 그 귓속말이나 이런 걸로 1대1 대화를 몰래 한 거나 이런 걸로는 처벌 안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뭐 그런 판례가 있어요, 변호사님. 제가 찾아봤어요 라고 하시는데, 자, 그게 그 유명한 귀옛말 판례인데요. 이거는 뭐였냐면요, 본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 귀에다 대고, 진짜 귀에다 대고요. 야, 너 참 뭐 불륜 있고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뭐 어떤 제 지인이 저한테 와서, 야, 신포도는 변호사 채널 만들었는데 너무 노잼이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귓속말로. 아니면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하든. 그럼 제가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야, 누구누구가 신포도 채널을 너무 노잼이래 라고 소문을 낼까요? 명예가 실추될 만한 거를 막 소문을 퍼뜨리진 않을 거 아니야, 본인이. 그리고 본인 말고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나 뭐 자식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한테 누구누구가 이런 게 있다 라고 어떤 명예가 실추될 만한 뭐 불륜을 했다거나 뭐 무슨 회사에서 횡령을 해서 나쁜 짓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가족에 대한 거를 막 남들한테 막 소문을 낼 가능성은 극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한 거는 공연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아무리 친해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다. 즉 여기서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전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 사람들한테 말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공연성이 있다라고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특정성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어요. 게임에서 본 상대방 닉네임, 아니면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 쓰다가 상대방 뭐 닉네임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건데 뭐 특정성이 성립을 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포도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얘기를 했을 때, 신포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구글에 신포도 치면은 결국에는 아, 이 사람은 법무법인 심해 심수석 변호사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닉네임에 대해서 어떤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찾다 보면은 유추할 수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직접 뭐 나는 뭐 수원 어디 사는 짱짱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 사람이 닉네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짱짱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한 게 되는 거잖아요. 상담한 케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게임 길드에 있는 길드원들끼리 소문을 퍼뜨리고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길드 게시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런 것처럼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집 어디 쪽에 있다. 뭐 그리고 정기 모임 있잖아요. 정모를 해서 뭐 몇몇 길드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닉네임만으로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도 그 닉네임을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 길드원 사람들끼리 얘기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 사는 누군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특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짜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닉네임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명예훼손하고 모욕하고 이랬다가는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성이 있다라고 밝혀질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해자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상담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 레카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완전히 익명으로 하는 사람이 뭐 나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적인 뭐 얘기를 하거나 모욕을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적발해서 찾아낼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뭐 현직 경찰관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 포함해서 명예훼손 뭐 이런 모욕 많이 하는 변호사들이랑 얘기를 해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외국 회사들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협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잡기 어려운데, 탈덕수용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원의 협조를 얻어서 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특수한 케이스고, 이걸 하려면은 국내에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미국 변호사 분을 통해서 미국 법원의 절차를 얻어야 되는데, 그 미국 법원이 항상 협조를 해주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케이스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진짜 완전히 익명성이 가려진 사람을 잡는 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명예훼손하고 모욕해도 되는 거냐?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쁜 짓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실된 말을 했는데 왜 그런 거 가지고 처벌을 받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위법성 조각 사유. 쉽게 말씀드리면 구성 요건은 해당하지만 처벌을 안 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진실된 사실을 말을 했고 이게 공익적 목적으로 한 거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해요. 쉬운 예로 어떤 인터넷이나 뭐 그런 데서 이제 신문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진실된 사실을 말하고 이것이 그 조직이나 우리 사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누군가 명예가 실추됐다고 처벌하고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럼 내부 고발하고 누가 뭐 탐사 보도를 해서 기사를 쓰겠어요. 공익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기도 합니다. 명예훼손의 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형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징역이 나오는 경우는 뭐 좀 드물고 보통은 그냥 벌금 뭐 몇백만 원 정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준에서는 합의금이 뭐 200만 원 이런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을 흔히 부르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으로 할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세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이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리고 허위사실로 넘어가면은 정통망법 그거는 7년 이하의 징역 뭐 그리고 또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으로 확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진짜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너무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이야 뭐 그렇게 큰 합의금으로 나오진 않고 처벌 수위도 막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랑 모욕은 뭐가 다르냐라고도 이제 상담할 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나중에 이제 모욕편 따로 다루긴 하겠지만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명예훼손은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모욕은 표현 자체가 이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거를 모욕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솔로 몇 기 누구누구 자 특정성 다 성립을 했는데 누구누구가 나랑 같은 회사 다니는데 무슨 프로젝트를 했는데 뭐 일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이렇게 해서 엎어진 적이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사실에 대한 진술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솔로 몇 기 누구누구 나랑 뭐 같은 회사 다니는데 참 밥맛이야 정말 뭐한 년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모욕의 영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진술이냐 뭐 의견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이 모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공연성은 충족하는지 특정성은 있는지 그리고 뭐 사이버라고 한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뭐 그리고 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턱대고 바로 그냥 고소장을 내가 막 휘릭 써가지고 경찰서에 내면은 오히려 이제 무고를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이 있는지까지 수사기관에 또 얘기를 해야 실제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는데요. 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